자,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여행. 먼저 대금이부터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리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자, 요 질문은 이제 책을 읽은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겠네. 진행해, 대금이. 손든 사람 없는. 대금이 너하고 수연, 수현이만 대답할 수 있다고. 수연이, 그 의학이 계속 꾸준히 발전하는 것도 좀 되게 신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석영 같은 의사가 여러 명 되게 나와서 좀 뿌듯했던 것 같아. 나는 의학이 다 신기한 것 같고, 안전벨트 사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대금아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뭐라고? 그리고 의학이 신기했고요. 의학이 신기했고. 그거, 나쁜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쁜 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고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질문 관련되어서 그러면 연우, 의학이 뭐야, 연우야? 어, 의학? 음. 여기가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 여행이거든. 의학이 뭐야? 의학. 직업에 관한. 직업에 관한 거다. 상아. 의학이 뭐야? 의학이 어, 치료술? 치료술. 은호. 의학이 뭐야? 사람들이나 생물들을 가까이 대고 뭐라고? 생물들을 치료해주는 기술? 그렇지. 근데 의학은 바로 쉽게 말 의료행위. 사람을 치료하는. 물론 뭐 동물들 치료하는 동물병원도 있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의학이야. 그 의학을 배우는 사람이 주로 누구? 의사. 의사지, 의사. 의사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에 가서 의학을 배워서 의사 자격증을 따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의학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달해 왔나 그 의학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세계 의학여행인데 이렇게 의술,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고치는 어떤 그런 행위 의사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거, 오늘 뭐야? 어떤 이미지야?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술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 언어야? 어, 좀만 더 생각해볼게. 태금이는 의사 선생님들 의사는 되게 멋진 분들 같죠? 멋진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왜? 사람 친해졌잖아요. 사람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멋진 분이다. 상하는 돈이요. 돈? 왜? 돈 많이 벌잖아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의학하면 의사 선생님 하면 돈이 떠오른다. 연우는 그 청진기요. 청진기? 왜? 가면 꼭 청진기를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청진기를 갖고 배 진단 아플 때. 배 아플 때 청진기가 뭔지 알아? 연우야 왜 청진기를 이렇게 대보는지 알아? 그 뭐지? 청진기로 심장 소리 같은 거 들으면. 그렇지.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질환에 있는지를, 정보를 수집하게 어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청진기를 통해서 심장의 소리를 그리고 정확히 듣게 하는 거죠. 또, 의사도 그릴 때 청진기를 많이 그려요. 의사 쌤들 그릴 때 청진기를 이렇게 낀 그런 의사 쌤들의 모습을 많이 그린다. 그렇지. 근데 의사 쌤들하고 다 청진기를 끼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지. 치과 의사 쌤 같은 경우는 청진기 안 끼지. 치과 의사 쌤 같은 경우는. 수현이는 의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 되게 똑똑하신 분들? 왜? 그냥 되게 의사들은 음, 사람 몸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니까 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되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가야 되고 의과대학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수능 시험 보는 그 친구들 중에서 최고 우수한 그런 친구들이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실제로 그 의사가 되게 어떤 그런 공부들이 상당히 그 전문 용어가 많고 의학 용어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똑똑한 어떤 그런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호는 이미지가 뭐야? 수연이처럼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대금이 수연이 어,
과거에도 그랬나? 과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랬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음, 과거에는 지금에 말하면 이발사들이 수술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대금이하고 수연이 기억나? 네. 네. 음, 연우하고 은호 상 알고 있었어? 이발사들이 네. 과거에 수술했었다? 네, 그쪽 네? 이 책 읽기 전에 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고. 자,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거 알아, 혹시? 네. 네. 그 우리나라 그 당시에 과거에는 양반들이 그 높은 그런 직위를 했더라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 양반들보다 좀 낮은 계급, 중인이라는 계급이 있었거든. 그 중인 네. 계급의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 의사라는 어떤 그런 직종의 일을 했고, 그것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들은 의사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되면 상하 말대로 돈을 많이 버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 연봉이 한 3억에서 뭐 3, 4억 정도를 번다고 그래. 반면에 이제 일반 그럼 연예인들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연예인들 네. 연예인들 아이고. 전부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의 일부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 그 연예인 궁금한, 중에 많은 수는 그냥 1,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연예인들도 많아. 돈 못 버는 연예인도 많아. 돈 많이 버는 연예인도 많고. 전현무 같은.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돈 못 버는 의사 선생님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 대부분이 그 평균적으로 돈을 좀 웬만큼 많이 버는 그런 분들이고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은 커다랗게 말하면 세 가지 정도야. 하나는 출연료를 많이 받아. 영화 배우 같은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수십억을 받아. 뭐 수백억 외국의 더 유명한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받기도 하고. 드라마 한 편을 찍을 때 한 번 찍을 때마다 한 회 출연료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몇 천만 원씩을 받아. 근데 그게 만약 50회를 찍었다. 그러면 뭐 그 50회를 찍었으면 한 편에 뭐 3천만 원 받으면 뭐야 15억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소수의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배우들이 출연료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큰 부분이야. 두 번째 큰 부분은 뭐냐면 행사. 행사를 많이 뛰어. 그 행사가 너네 왜 그 축제 같은 거 하면 가수로 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 네. 근데 뭐 축가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팬 사인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뭐 사인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연료를 줘. 그 행사비를 줘. 그래서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학 축제 가서 노래 한 세 곡 부르고도 한뭐 5천만 원을 받는다던가 1억을 받는다던가 이래. 그 한 30분, 1시간 공연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사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세 번째로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 유도 중에 하나가 광고. 광고 촬영을 해가지고 광고 그런 비용을 또 이렇게 많이 버는 그런 또 이렇게 연예인들이 있어. 뭐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다 그 연예인들이 뭐가 있을 때 유명세? 인기가 있을 때 인기가 있어 인기가. 그래서 그 영화 배우가 출연했을 때 그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 영화 배우한테 많은 개런티를 주는 거야. 출연료를 주는 거야. 근데 그 영화 배우가 인기가 없어. 그러면 영화 제작사에서 그 영화 배우에게 돈을 많이 줄까? 아니요. 안 주겠지. 돈을 별로 안 주겠지. 그래서 인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달라져. 영화 배우들은.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 이른바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평균적으로 연예인들은 돈 많이 버는 연예인과 돈 못 버는 연예인은 확실히 나눠요. 상층과 하층.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돈을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존경도 받고 아까 누가 그 뭐라 그랬지 그 멋지다고 그랬나 대급이가 그 네. 사회적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의대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가 의사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도 여러분들 의사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 네. 누구? 아니요. 상아 부모님 그래? 네, 근데 저는 아, 공대 가고 저희도요. 싶어요. 아? 저는 근데 공대 가고 싶어요. 아, 너는 의사보다는 공대에 가고 싶어? 아, 그렇구나. 수연이는? 저는 근데 음, 그냥 엄마 아빠가 음. 원하는 직업 하라고 하긴 하는데 아, 제 장래희망 중 한 개도 의사긴 해서 수연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특별히 뭐 말씀 안 하시는데, 수연이 너가 의사쌤이 되고 싶다는 게 희망들 중에 하나야? 네. 왜 의사쌤이 된다면 어떤 점이 매력적이야, 수연이? 일단 처음으로 돈을 많이 벌긴 하고요. 음,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되게 뜻깊은 일이니까. 그렇지. 보람과 돈 두 발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그거 좋네. 태금이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거고, 부모님도 너한테 기대 안 하고, 저희 엄마는 부모님들 이사하는 이직하는 안 해요. 의사라는 말 안 하고, 연우는 뭐, 의사대라고 하긴 하는데 음, 할 때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할 거면 성형외과 의사, 의사할 거면 의사 쓰면 할 거면 특별히 성형외과 의사라 그래. 왜? 모르겠어요. 돈 많이 번대요. 그냥 1,000만 원씩 받으니까. 천문학자가 꿈이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 중에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 안과 의사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의사가 그 제일 인기가 있는 어떤 그런 의사인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 과거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형외과 의사 뭐 이런 의사들이 이제 더 각광을 받고 반면에 이제 다른 뭐 신경과 의사라든가 뭐 정형외과 의사라든가 이런 거는 무조건 직업도 당연했을 거. 힘들고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의사들이 좀 많고 어떤 부분은 의사들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은호는 어때? 은호 꿈이나 은호 부모님 꿈 중에 의사가 있어? 저예요. 응? 제 꿈이 수의사예요. 은호 꿈은 수의사, 동물병원 의사. 또 수의사에 대한 인기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 옛날에는 동물 많이 키우니까. 의사쌤하고 수의사하고 차이가 확 났거든? 의사쌤들이 더 높고 수의사가 확 낮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어. 그 이유들이 지금 상아가 말한 대로 요즘 이제 막 반려동물, 반려견이나 반려묘도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동물병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의사들이 주로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돌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됐어요. 대동물, 큰 동물. 근데 지금은 이제 그쪽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반려동물을 더 이제 돌보는 그런 수의사가 더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은호는 저는 엄마가 그 성형외과 아니면 치과 의사 치과 또 그렇지 그렇지 치과 의사는 손재주 좋으니까는 해도 음, 된다고 하고 음, 엄마가 바라는 거는 성형외과가 좀 혹시 엄마가 연우가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엄마 얼굴을 싹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제 꿈이 천문학자여가지고 너는 천문학자 꿈이야? 네. 천문학자 어려워. 천문학자 어려워? 왜? 천문학자 하려면 아, 하늘에 있는 별 이름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아우 어, 제가 그 천문대 4년 동안 다녔는데 음, 외우기가 빡세요. 어이구, 그랬구나. 자, 은호는 아까 선생님 질문 수의사인데 큰 동물, 대동물이 아니면 은호도 그냥 반려동물 돌보는 쪽을 하고 싶은 거야? 둘 다, 어? 둘 다예요. 둘 다를 하고 싶어. 그렇구나. 쌤 이번에 그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 네. 같이 간 여행, 어딜로요? 쌤이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냐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가 무려 50 몇 개국이나 됐는데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게 없어요. 와, 그래서 쌤이 간 곳은 에티오피아의 아, 공항에만 갔어. 에티오피아의 여기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라는 공항에 내려서 바깥에를 못 나가고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만 갈아타고 나이로비로 왔어. 케냐 나이로비로 와서 다시 이곳에서 좀 보고 탄자니아에 와서 비행기를 얼마나 탄, 세렝게티라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 보는 그래서 코뿔소도 보고 사자도 보고 뭐 이런 거 보다가 여기에 보면 이제 킬리만자로라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산 중턱 정도까지만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옆에 짐바브웨 와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그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보고 옆에 잠비아 가서 싱가포르는, 어? 싱가포르는 아시아예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지. 잠비아하고 보츠와나에 갔다가 마지막으로는 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가서 펭귄 봤어, 펭귄. 저 네? 펭귄 아무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에 야생 펭귄 있어요? 아, 야생 펭귄 있어요? 야생 펭귄이 케이프타운에 펭귄들 선생님, 펭귄까지 보고 저 다음 주 화요일에 싱가포르 가. 그렇구나 제 싱가포르 꿈이 아, 직접 동물원에 있는 거 말고 음. 펭귄이랑 북극곰 보는 건데. 그래 펭귄 보려면 호주 그쪽 뉴질랜드 쪽 가도 되고 이 케이프타운 가도 되고 아니면 이쪽 남미 쪽에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극 근데, 가도 되고.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어, 근데 저는 왜 해외 가본 게 없을까요? 한 번도. 선생님 해외 처음 간 게 대학생 때야.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간 거기 때문에, 대금이는 아직 너무 젊어. 너무 젊어서, 앞으로도 뭐 기회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야. 우리 이제 제가 저번 어린애가 있거든요. 음, 여행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음, 일본으로 가고. 나 일본도 그래. 안 가봤는데.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 사람이 정신 선생님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같이 간 여행객 중에, 은호의 꿈인,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 그분은 이제 대동물, 큰 동물을 다루는 그런 분이어서 그분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동물 그런 병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자, 어쨌든, 딴 사람이랑 같이 여행 가셨어요?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게 패키지 여행이라서, 여행 상품이라서 같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연우가 그 의사쌤 얘기했는데 의사쌤님이 종류가 많아. 그래서 연우가 만약에 치과 의사쌤이 될 거면 치의대를 따로 가야 돼. 그리고 은호처럼 동물병원 의사쌤이 될 거면 수의대라고 따로 있어. 수의학과를 따로 가야 돼. 치과대학을 따로 가야 되고 수의학과를 따로 가야 되고 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의사쌤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건 또 한의대라고 또 따로 있어. 한의학과를 또 따로 가야 돼. 그 이제 그래서 한의사 따로, 치과 의사 따로, 동물병원 따로, 수의사 따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 의사. 일반 의사에서 뭐 피부과가 됐던 성형외과 됐던 이런 거는 일반 의과대학을 간 다음에 그 의과대학에서 다시 자기가 이제 알맞는, 전문의를 선택해서 자기가 뭐 심장학과를 갈 건지 뭐 산부인과를 갈 건지 정형외과를 갈 건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금이 진행 또 네. 너희가 아는 질병 종류는 뭐가 있니? 한 뭐라고? 번만 더 말해주라. 너희가 아는 아, 질병의 종류. 자신이 아는 질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 진행. 음, 상하. 난 패스트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런 거. 연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밖에는 잘, 수현, 또 누구? 수현실. 수연이. 나는 뭐 천연두, 뭐 패스트, 코로나 이런 질병들. 음, 연우는 나는 코로나19밖에 잘 모르겠어. 나는 코로나랑 인플루엔자랑
페스트랑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정도? 그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렇지. 말라리네, 말라리아. 아, 말라리아. 선생님이 그 아프리카에 갔더니,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약을 맞았는데, 황사열이라는 그게 이제 염려스럽다고 그 주사를 맞았고, 그다음에 장티푸스, 그것도 주사 맞았고, 그다음에 아, 말라리아 원숭이도 참. 같은 경우는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계속 이제 말라리아 약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이제 그런 질병이 좀 많이 본다고 그래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그것들을 먹었던 거. 선생님, 근데 이번에 서울에 말라리아 목이 나왔다는데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근데 파주, 말라리아 모기가 뭐예요? 말라리아 부산에 있는데. 병원균에 그 모기 중에 말라리아 질병을 옮기는 그 모기가 있어. 드물게. 물리면은 죽을 수도 있고, 심한 아, 경우에. 그래서 그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 그렇지. 심하면 죽을 수 있고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모기는 그냥 물리면 따끔하고 그냥 그러고 말잖아. 근데 어쨌든 아니요. 말라리아 병을 옮기는 그런 부분이고, 말라리아 병이 어쨌든 조금, 그렇게 치사율이 좀 이렇게 높은 편이고,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니고, 그 좀 심하게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다른 것도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패스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패스트는 우리말로는 혹시 뭐라고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덕분에 상하나 은호나 연우나 대금이나 수연이를 선생님이 만날 수 있었어. 만약에 코로나19가 안 생겼으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날 일이 없었어. 왜요? 왜 왜요? 그럴까? 네? 온라인 왜 수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걸까? 온라인 아, 수업.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같이 못 만나가지고 화상 수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선생님 코로나19 전에는 그냥 가까이 사는 친구들하고만 직접 만나갖고 수업을 했었어. 근데 집에, 가정 방문?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그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거가 잠시 이렇게 중단됐었잖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근데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연우 뭐라고? 가르치는 학생이 더 많으니까. 가르치는 학생이 더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잖아. 원래 어, 1대1 많으면. 아니었어요? 아니야 1대1 아니었어. 자, 그래서 그전에도 대면 수업할 때도 뭐 한 다섯 여섯 명 친구들 모여갖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거나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어, 선생님한테. 게다가 직접 만나서 할 때는 가까이 사는 친구들하고만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만났으니까 굳이 이제 뭐야 가까이 사는 친구들하고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다른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책 어디를 보면 되냐면 책 있는 친구들이 보면 돼. 책 41쪽. 자, 책 41쪽에 거기 첫째 줄부터 찾은 사람을 읽어줘 볼까? 지금 책 없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중세 유럽 사람들을 사람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이거 상하가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읽어줘 봐. 중세 유럽 사람들은 페스트를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굉장한 것이 바로 채찍질 교도야. 채찍질 교도들은 옷을 벗고 자신들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거리를 행진했어.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뚝뚝 흘렀지만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어. 신이 페스트라는 벌을 내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벌을 주는 것이었어. 페스트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벌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이야. 지금의 모도도 패스트 때문에 생겨난 풍습으로 볼 수 있어. 패스트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미친 듯이 춤을 췄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지. 자, 거기까지 패스트, 거기까지. 은호, 들었어? 네. 어떻게 생각해? 지금 페스트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테스트는 신이 내린 벌이라고 믿었으니까,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이런 건 이해가 잠깐만, 은호 되는데, 말 다른 사람 잘 들려? 아니요? 선생님만 잘 안 들리니까. 은호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이렇게 크게 얘기해. 지금 은호 말이 쌤이 잘 안 들리거든? 어, 그
내린 벌이 패스트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채찍질을 자기 몸에다 하고 춤을 엄청 추고 막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막 자기 몸에다가 손을 대고 막 그런 거는 조금 무섭고 어 그- 무섭고 뭐 마지막에 무섭고 되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다. 그래. 연우는 들어보니까 어때? 패스트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안 좋았을 수는 있는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나만 아니면 되지 않나. 나만 아니면 되지 않나? 동의. 나만 아니면 돼. 태금이는 이 패스트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종류 너무 종교가 영향 세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 수현이는 너무 힘이 세지면 사람 종교의 실질적인 현실에 반갑지 않는 것 같아요. 수현이는 저는 이거를 조금 하는 게 살짝 멍청한 짓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상황은 저는 일단 일단 사람이 일단 그런 상식이 많이 이상하고 그러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 그렇지. 지금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해하기 좀 힘든 행동이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패스트의 원인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들이 벌을 어? 신. 신이 벌을 내린 거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벌을 받으면 신이 벌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이 그 당시로서는 그것들이 받아 뭔가 이상하다.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패스트가 왜 발생하는지를 규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지.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초창기에 코로나19가 왜 일어나는지를 잘 뭐했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어. 처음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이 벌어지고 새로운 질병이 나서면 생기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고 하지만 달라진 점은 이제는 그것들을 과학적인 힘으로 의학으로 그것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온 거고 이 책은 그러한 인류의 노력을 기록해 놓은 의학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또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가 읽었던 부분들 그 뒷부분 또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보자.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페이스트 테스트가 여행하면서 모든 것을 보내줬어. 그 상식자들도 페이스를 피할 수 없었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신과 교회 씬에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르치기 페이스로 가르치는 수 없다는 까짓 결국 크리스의 동기상 기간은 중요시대 끝이 났지. 거기까지. 자, 지금 대금이가 읽었던 그 부분들 이게 무슨 뜻이야, 수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막 믿음으로 음, 신들이 노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음, 했었는데 음. 그럼에도 페스트가 끝나지 않으니까 어, 되게 조금 교회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 수연이가 잘했네. 신이 내린 벌이야. 그러면 신이 내린 벌이라는 거는 신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벌 받겠지. 신의 뜻을 네. 어긴 사람들이 벌 받겠지. 그런데 신부님들은 신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 네. 신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신부님들도 패스트에 걸려서 죽더란 얘기야.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 신부님들도 패스트에 걸려서 아프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건 신이 내린 벌이 아니다.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떡해.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 신부님들이 하던 말,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사님들이 하던 말을 무조건 믿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예배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뭐야? 의학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세 사회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세 사회는 종교의 사회였어. 아, 교황. 종교. 지금 로마 교황인데 로마 교황의 권력이 왕들보다 더 권력이 더 셌었어.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그 교회의 우두머리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왕을 마음대로 야, 너 왕해. 너 잘라. 이러면 그 왕이 힘을 못 썼다는 거야. 그 교황이 더 힘이 셌다는 거야. 근데 그런 그 교황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추락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바로 이 패스트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또 중세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 사회는 더러워요. 영주라고 들어봤어요. 영주. 봉건 영주. 네. 네. 그래서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수연이한테 수연이가 사는 동네 예를 들면 세종시 땅을 네가 가져라라고 왕이 세종시 땅을 수연이한테 주는 거야. 그럼 대신 수연이는 세종시를 네가 다스리지만 왕이 위급한 일이 있으면 수연이가 기사들을 데리고 군대들을 끌고 가서 왕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왕과 수연이가 그런 계약 관계를 맺는 거야. 뭐 상하 보고는 무슨 뭐 어디 뭐 유성구다. 그럼 상하 너 보고 유성구에 네가 땅을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하가 그 유성구의 영주가 되는 거고 수연이는 세종의 영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하나 수연이는 그 세종시 땅이 넓잖아. 네. 그 땅을 수연이가 혼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농노가 있어서 농노들한테 수연이가 땅을 빌려줘. 그래서 그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고 농사 지은 거에 한 반 정도를 수연이한테 바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계약 관계를 맺는 거야. 그 전에 중세 시대 전에는 고대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 그럼 노예하고 농부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노예는 자기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노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일만 해야 돼. 대신 노예 주인은 노예를 뭐 해야 돼?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네가 판단해 봐야지. 너 만약에 상하 너를 누가 먹여 살리는데 너는 무조건 그 사람의 자유가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럼 너는 근데 어, 그건 좀 싫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먹여 살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공짜는 없는 거지. 그 농노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만약에 쌀 수확량이 많으면 그 절반 내고 절반은 자기가 갖는 거야. 대신 자기 먹을 건 또 누가 벌어야 돼? 자기가 벌어야 돼. 그게 이제 농노야. 그래서 이제 중세 봉건사는 농노였는데 하지만 농노 역시 영주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됐어. 영주 그 잘못하면 재판이 열리는데 영주가 재판을 해. 그 다른 데로 다른 상하가 사는 유성에서 수연이가 더 좋다고 해서 유성으로 이사를 못 가. 세종에서 뭐 유성으로 이사를 못 가. 그렇게 농노들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 패스트가 생기면서 농노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많은 농노들이. 그러면 수연이가 땅이 많이 있었는데 일할 농노가 없어. 그러면 수연이는 농노들한테 그다음부터 잘해줘야 될까? 함부로 맡겨도 될까? 잘해줘야 되죠. 잘해줘야 되지. 왜 안 그렇다고 하는 농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뭐 하면 땅 있으면 뭐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노들의 어떤 그런 권리가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야. 패스 때문에. 패스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사람이 귀해지면서 사람의 대접이 달라졌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중세사회가 이제 어떤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돼. 근데 세 번째, 그러면서 유럽에 농노들이 막 많이 죽고 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사냥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농장에 뭘 시킨 거야? 일. 노예로. 그러면서 아프리카 흑인들 하면 이제 노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때부터 노예들이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패스트가 없었다라면 그 많은 농노들이 죽을 이유도 없었고 농노들이 죽지 않았다라면 굳이 아프리카에 말도 안 통하는 노예들을 왜 잡아올 필요가 잡아올 필요가 없었다.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역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질병에 의해서 그 질병이 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일로 작용하기도 하더라는 얘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바뀐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 코로나19 때 바뀐 대표적인 것들이 수업. 회사를 꼭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을 안 해. 대신 뭐? 재택근무.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회사로 안 돌아가. 왜? 굳이 회사에 나와서 일하지 않아도 집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이 잘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뭐였던 점이야? 달라진 점. 또 그 바뀐 점. 백신 같은 걸 개발하는데 그전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 근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 정부가 기업이 협력해가지고 단기간에 그걸 만들어낸 게 된 거야.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백신의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전보다 좀 더 이렇게 큰 거.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전보다 좀 더 발달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과 후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금이 다 얘기했어? 아니면 또 있어? 끝났어요. 끝났고. 자, 수연이는? 어, 이 책을 읽을 때 해부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너희들은 인간을 해부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아, 자, 요 질문은 이 책 읽지 않아도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인데, 의사쌤들이 되는 코스들 중에, 의사쌤들이 꼭 거쳐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시신을 해부해 보는 해부학 실험을 해. 시신이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의학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부라는 것들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수연이 진행해. 상아, 나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하는 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유족들의 동의를 받고 해부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해. 은호, 나도 상아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해소하는 거는 오히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또 해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연우, 그 질문을 잘 못 들었어. 그 의사쌤 대교에서 해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뭐 엄청나게 뭐 피부 뭐 암이나 심장에 있는 엄청 큰 병, 뭐 위계 철거같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은 하는 걸 하는 거를 해방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연고만 발라도 나을 정도를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배금이, 나한테 애매한 것 같아. 그냥 자체도 그런 것 같은데 또 나 잘 쓰는 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단결 못했다. 난 단결 못했겠어. 나는 상아의 의견과 비슷하게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과학의 발전을 위해 그 죽은 사람들은 해부를 조금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 네, 됐습니다. 자, 오랜 옛날부터 해부를 했을까?
네. 안타깝게도 오랜 옛날에는 해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갈릴레오는 해부하는 거는 했다고 잔인하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을 생각해요. 해부한다라는 생각도 자체도 못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까지 해부하는 거는 범죄로 생각했어. 그 네, 일, 이제 그거는 아, 자, 그래서 책 있는 사람들이 책 14쪽을 보겠습니다. 자, 책 14쪽의 제목, 최초의 의학 해가지고 뭐야? 질병이 신이 내린 벌이라고. 질병이 신이 내린 벌이라고. 아까 그 패스트와 마찬가지로 처음 옛날에는 병이 생기면 왜라고 생각한 거야? 신이 내려서. 신이 벌을 내려서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 신의 노려움을 풀어야 돼요. 신의 노염을 풀어야 돼. 그러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 기도해. 근데 신은 어, 애초에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과학이 이렇게 있는데 어, 뭐 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야, 라고, 그러면 진화 소리 맞을까? 창조 소리 맞을까? 그래. 그 얘기는 나중에 근데 듣고, 연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호야, 연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저는 기독교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 상하도 동의하지 않고, 은호는 저도요. 조동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연우한테 저도 조동현, 동의하지 상하한테, 않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연우한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연우요. 그 연우는 보면 지금의 그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과거에 과학이 없던 시대에나 신을 믿었지 신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 사실 신은 뿅 하면 선물이 되어오르는데 되게 막 이거 있잖아요. 저도 기독교거든요. 음, 교회에서 새벽 세미나에 왔는데 과학자 없어요. 과학자 없어요. 과학자가. 되게 성경과학자. 그렇지. 그 창조과학회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과학자들 중에도 신을 믿고 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 봤자 우리가 뭐 결론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믿음의 문제,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옛날 정문대 선생님은 어, 그 별자리가 양치기 소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어, 원래 사람이 만드는 거라. 그 질병이 신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무당이 구슬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 그런 것들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자, 그러다가 몇 쪽을 보냐면, 28쪽, 26쪽 보겠습니다. 의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26쪽에 나오는데, 누구?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의학의 아버지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자,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대? 26쪽 읽어보면. 크라테스는 인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병이 생긴다고 믿었어. 자, 그전에는 왜 병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 전에는 신.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이건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병이 생긴다고 믿었는데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28쪽 박스 보겠습니다. 28쪽 박스. 거기 28쪽 박스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천천히.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이 네 가지 액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체액의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생긴다고 믿었어. 사람의 몸에 네 가지 체액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체액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들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그러면 사람이 뭐 하는 거다? 병에 걸린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야. 자, 히포크라테스가 그전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병을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의학의 아버지야. 과학으로 들어온 거야. 하지만 이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맞는 거야. 사람의 몸에는 네 가지 체액이 있어서 그게 불균형되면 병이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그런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현재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사실은 잘못된 걸로 밝혀졌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쪽을 보면 되냐면 49쪽, 49쪽 전에 46쪽.
자, 46쪽에 보면 거기 우리 몸에 대한 탐구. 넷째 줄. 46쪽의 넷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칼 들고 해부하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야. 그럼 누구야? 해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해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해부학자? 놀라지만 바로 이발사야. 토토의 눈이 동그래졌어. 말도 안 돼. 중대지대 수술은 이발사들이 도맡았어. 이발사와 교수 사이를 가득 채운 사람은 바로 학생들이야. 다들 해부학 강의실에 앉아 인체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지. 교수가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갈레투스 책이었고 순간 자, 거기까지. 자, 누가 해부를 했다는 거야? 이발사. 이발사들이 그 외과 의사가 없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발사들이 수술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갈레로스라는 아까 그 히포크라테스 다음에 이제 갈레로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갈레로스라는 사람은 여기 보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뭔데? 거기 읽어. 뭔데 사실 교수는 직접 해본 경험이 없어. 갈리로스가 사람 몸을 해부해서 쓴 책도 아니야. 동물의 몸을 해부하고 쓴 책이라 실제와 많이 달랐어. 해부하는 사람이 교수가 읽어주는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이라도 하면 당신이 해부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는 수업을 마칠 정도였지. 갈레로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몸을 해부한 게 아니라 뭐를 해부해보고 동물, 동물을 동물. 해부해놓고 그 사람도 그럴 거다 생각해서 그 책을 쓴 거야, 의학책을. 근데 오랫동안 그 책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그거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밑에서 갈레로스. 여섯째 줄. 누구? 베셀리우스. 그렇지. 거기 읽어봐. 밑에 여섯째 줄. 베살리우스는 히우스는 이탈리아 음, 헬브마티아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 해부를 직접 해야 인체의 상세한 부분까지 수석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드디어 사람의 몸을 뭐 하기 시작한 거야? 해부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럼으로써 사람의 몸에 어떠한 증상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질병의 어떤 그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현재 의학, 본격적인 어떤 그런 의학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앞에 갈레우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의 그 이야기가 뭐가 아니라는 점?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절대적으로 믿었었는데. 그런 점들이 이제 부정이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의학은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야. 아니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일을 과거에는 그것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한참 동안 진행이 됐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훗날 더 의학이 발달하고 더 과학이 발달하면 야, 21세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대? 그걸 어떻게 생각했대? 라고 오히려 우리가 뭐해? 비웃음을 당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의학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직도 그 사람들이 뭐야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 54쪽 합의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또 이 합의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55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 여기 머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토토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남아 누구? 먼저 윌리엄 하비 어떤 사람인데? 토토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묻자 스파이처는 어느새 진지한 표정이었어. 해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하비는 갈레노스 이론에 의문을 품게 돼. 어떤 일은 어떤 의문? 저가 웃음을 터뜨렸어. 하하하, 성격 급하기는 다 한 번에 하나씩 깨그러자. 발레누스는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 그게 다가 그, 게다가 그 피가 몸의 중심인 간에서 몸으로 정맥을 통해 흐른다고 믿었지. 거기까지. 하비, 자, 갈레로스라는 사람은 우리 몸속의 피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 피가
간에서 정맥을 통해 흐른다고 믿었어. 어때? 이 두 가지 사실 맞아? 아니, 우리 몸에 피가 계속 새로 생기는 거야? 아니, 우리 몸에 피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순환하고 있어요. 순환하고 있어. 심장에서 나온 피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게 깨끗하게 걸러져서 다시 이렇게 돌고 있잖아. 계속 새피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어? 그 점에서 갈레로스였던 그걸 그동안 믿고 있었는데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거야. 또 간에서 정맥으로 통해 흘러? 아니요. 어디서? 심장으로, 심장. 심장에서 우리 몸의 피는 온몸을 향해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실들. 그런 사실들을 바로 밝히는 게 누구다? 합의라는 어떤 그런 의학자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야? 의학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더 그 밝혀진 것들을 볼 수 있고 59쪽에 여기 누가 나와? 오르가니?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한 일은 60쪽에 해부학? 해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밝히는 게 뭐야? 50쪽에 60쪽 60쪽 자 제일 마지막 줄 읽으면 돼. 60쪽 제일 마지막 줄 모르가니가 연구한 병이 생기는 몸의 자리가 사람의 장기에서 점차 조직, 세포 등으로 점점 좁혀져가. 즉 사람들이 연구하는 범위가 그냥 이렇게 큰 부분이었었는데 점점 더 그 조직 또 세포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뭐 한다는 거야? 더 정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이후에 현미경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기술들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현미경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세포 같은 걸 볼 수가 없었잖아. 근데 현미경 같은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미생물도 볼 수 있게 되고 세포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왜 질병이 일어난다를 알 수 있게 된 거지. 그다음 요즘에는 세포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뭐까지 보게 되는 거야? 원자, 어? 원자. 그 우리 몸의 의학에서는 세포. 유전자. 아, 요즘엔 유전자까지 검사해서 그 유전자에 따른 질병의 원인까지 이게 뭐 하거든 밝혀지는 게 된다는 거야. 이처럼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이 배를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의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상한가 누구 연운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대금인가 누구였지?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 했는데 그 천문학의 발달도 보면 천문학의 발달에 아주 크게 기여한 게 뭐야? 어, 뭐가 발명된 알가리 아저씨, 뭐가 발명된 망원경. 만원경. 천체망공이 발견되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천체망원경을 넘어서서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 직접 그 우주선이 가서 우주에 가서 그 뭐야 흙 같은 거 이런 걸 광물 이런 걸 뭐해 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천체망원경은 그동안은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분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주 아예 그냥 우주선이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뭐 한다는 거야? 캐온다는 거야. 가져온다는 거야. 그런 광물을 분석함으로써 그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분야의 발달은 이런 과학의 발달과 함께 가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4쪽에는 누가 나와? 여기요? 64쪽에.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나와. 여러분 혹시 파스텔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 그 우유. 파스텔 우유라는 것에서 나온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아?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파스텔 아이스크림도 있고. 근데 왜 우유에 파스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네, 모르겠어. 미생물. 미생물. 대금이 뭐? 효모. 효모? 우유 중에 아인슈타인 우유도 있는 거 알아? 네, 거기 네. 왜 이름이 아인슈타인이 붙었는지 알아? 아니요. 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만든 우유. 아니 아인슈타인이 만든 우유 아인슈타인은 사실 우유하고 관계가 없어. 아인슈타인급 생긴 게 똑똑한. 똑같은 게 많이 들어가 이 있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아인슈타인처럼 뭐한 사람이 될 거다? 똑똑한. 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나중에 이제 연우가 막 엄청 똑똑한 천재가 되면은 연우 우유가 나올지도 몰라. 어? 자, 그런데 근데, 파스테르는 우유랑 관련이 있어. 아, 그 전까지는 그 파스테르가 여기 보면 바로 세균. 그 전까지는 그 균이 뭘 병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었어. 근데 파스테르가 세균에 의해서 병이 발생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아, 그 세균을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 죽일 수 있는 방법. 세균, 멸균, 균을 없애는 방법을 발명했는데 그 전에는 주로 고온 살균법을 썼어. 고온이 뭐야? 고온. 높은 온도. 높은 온도. 높은 온도에서 아주 짧게 살균을 하면 균이 죽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우유는 고온 살균 방법을 사용을 해. 그런데 파스테르 우유는 파스테르가 뭘 발견했냐? 저온 살균법을 발견했어. 저온 살균법은 고온이 아니라 좀 낮은 온도에서 대신 오래 한 뭐 20분인가 얼마. 아까 고온 살균은 몇 초. 근데 저온은 한 20분인가 뭐 한 좀 길게 또 살균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균이 뭐 하더라는 거야? 죽더라는 거야. 나. 근데 왜 귀찮게 20뭐 몇십 분 걸리는 그 길게 살균할까? 고온 그 몇 초만 딱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프로모가 다 죽어요. 고온 살균을 했을 경우에 균만 죽는 게 아니라 유익한 균도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온 살균을 하면 균만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온 살균법이 더 뭐하다고 좋다고. 그래서 파스테르 우유에서는 자기들이 저온 살균법에 의해서 파스테르가 발명한 저온 살균법으로 만든 우유다. 그래서 그 우유를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파스테르 우유라고 이름을 붙인 술.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 그걸 찾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파스테르 우유를 붙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콜레라의 병원균을 찾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파스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누가 나와? 허흐예요. 코우 역시 이제 바로 세균학을 만든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코우야, 코우. 근데 이런 세균 연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현미경의 발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6쪽에 현미경 말고 또 의학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들이 기계가 발명이 돼. 뭐 청진기. 아, 그러고. 76조, 77조, 76쪽이요. 76, 77조니까 X선. X선.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X선을 발명하는데 이 X선 발명이 왜 중요할까? 그 뼈를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렇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사람 몸의 상태를 수술하지 않고도 열어보지 않고도 그 사람 몸의 뼈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 거야. 렌트겐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X선도 찍지만 요즘에는 그거 말고 뭐 CT 찍는다 그거 들어봤어? 그럼 방사선 아니에요? 커다란 통 속에 그 사람 넣어가지고 뭐 자기 공명장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아주 입체적으로 투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은 또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된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엑선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누가 청진기 얘기했었는데 바로 79쪽에 청진기 역시 이제 그 환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뭐 혈압을 재는 혈압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구들 덕분에 더 돼 있는 거고. 80쪽에는 또 모두 나왔어. 80쪽에. 체온계. 체온계도 나왔고 또 소변 검사? 소변 검사 키트. 그래서 소변 검사 키트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건 질병의 그 양상이 드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른바 요즘에 진단 키트라는 게 있거든. 코로나도 우리 뭐 코 막 이렇게 후벼갖고 그 시약 그렇게 넣어보면 그 줄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런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학의 어떤 그런 발달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쪽. 얘 뭐에든 나와? 슈바이처요. 슈바이처는 그냥 푸른 푸른 곰팡이. 곰팡이. 푸른 곰팡이에서 뭘 발견한 거야? 페니실린.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페니실린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88쪽 누구? 슈바이츠. 아니, 응? 88쪽? 88쪽에 플레밍. 플레밍 플레밍.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하는데 이 페니실린이 왜 중요하냐? 그 전까지는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 근데 페니실린을 발명함으로써 인해서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사람들 몸에 있는 균을 죽여서 사람들의 몸을 낫게 하는 그 항생제를 본격적으로 발명하기 시작한 어떤 건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들이 첫 사업이 바로 이 페니실린의 어떤 그런 발견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니실린은 그래서 기적의 약으로 그 전까지는 폐렴 같은 것만 걸려도 그냥 죽어서 살았는데 그런데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 폐렴 걸린 그런 환자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페니실린의 어떤 그런 발견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4쪽 뭐가 나와? 마취와 소독. 마취와 소독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 전에는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했다.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했다는 거야.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하다 보니까 그거에 놀라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어. 그 발작 일으켜가지고. 그치, 발작 일으켜가지고. 자, 소독. 그 전에는 사람들이 소독을 해야 되는 소독의 중요성을 몰랐어.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에 걸려 죽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소독을 안 하니까 손에 있던 병균이 묻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를 막 수술을 하고 막 저기를 치료를 해. 그다가 다른 환자 오면 그 손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서 뭐해? 다른 환자를 막 치료를 해. 그럼 이 사람 몸에 있는 병균이 이 사람 몸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감기 걸려서 온 건데, 어? 이 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병이 감기 걸린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야. 어디서? 병원에서.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이 걸린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어. 아주 가끔씩 근데. 병원이라는 곳이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병균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통제가 돼야 되고 소독이라는 걸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감염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을 병원에 잘 오지 아프지 않은 어린이들은 병원에 잘 오지 말라고 해. 문명 같은 거 오지 말라고 해. 그 이유들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면역 체계가 완성이 안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그 병균들에 의해서 노출되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술할 때 보면 이게 장갑 같은 수술 장갑 같은 거 끼고 막 하잖아. 소독 막 하고. 근데 그 일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소독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 그래서 한참 후에 그것들이 증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마취나 소독을 하는 그런 시대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8쪽. 108쪽이 되게 기네요. 108쪽은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정신의학. 정신의학. 그 전까지는 몸의 병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때 이후에 이제 뭐야? 마음의 병. 지금도 이제 우리가 우울증, 그러니까 마음의 감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면 이제 신경쇠약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러한 그 정신의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가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의학의 어떤 그런 힘, 과학의 힘으로 그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에 관한 치료법 이런 것들을 현재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선구자가 114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정신의학 관련된 제일 선구자 114쪽 누구? 114쪽이요. 114쪽에 프로이트. 프로이트.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까 성형외과 의사나 이렇게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든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의학의 어떤 그런 역사의 책들을 읽으면서 의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구나. 오늘날은 또 어떤 과제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야. 직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의학을 연구해서
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의학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의사쌤들 걸 배워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학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그 두 가지를 겸임하는 사람도 있어. 대학병 의사쌤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쓰고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런 것에 또 이제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요즘에 의학은 뭐 나노의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로봇 같은 경우를 사람 몸에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발달을 하기도 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 대로 유전자를 또 연구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의학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의학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발달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계속 슈바이처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네. 슈바이처하고 한 꼬마아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그 의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왜 하필 슈바이처일까? 슈바이처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 아니요. 그 백신 만든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슈바이처 아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한 업적은 모르겠어. 슈바이처는, 어,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데 유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해 일부러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뭐 해주는 사람 치료해 주는 사람 그러면 동시에 그 사람이 한 일은 선교 활동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의학의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야.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 의사쌤으로서 됐든 뭐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자기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야. 노벨상도 받고. 그 아프리카의 성자 그 슈바이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혹시 알아? 지석영? 어? 지석영?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뭐야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이고 동의보감 최근에 아니면 허준 허준은 조선시대 때 역시 그 의학을 발전시킨 사람이고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큰 공을 세우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던 그분이 이제 이태석 신부님 계신데 이태석 신부님 얘기는 여러분 교과서도 나올 거야. 그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서양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슈바이처가 있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던 하면 우리한테는 그 이태석 신부님이 있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이 불량한 자전거 여행 2탄입니다. 자, 2탄도 있어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 1탄과 2탄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1탄을 안 보고 2탄을 볼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불량한 자전거 여행 2탄인데 여러분이 혹시 도서관 같은 데 책을 빌리면 1, 2권을 다 빌려서 2권 다 보면 더 좋아. 근데 2권만 봐도 1권을 안 봐도 2권만 봐도 그 자체적인 스토리가 돼. 1권 안 보면 뭐 그 2권을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야. 2권만 봐도 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1권도 함께 보면 더 좋아. 이해했니? 네. 자, 연우야 몇 권이라고? 이건 2권이야, 2권 은우야, 연우야. 다음 주에 와갖고 또 1권 갖고 오면 안 돼.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